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오늘도 정말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함께 파헤쳐볼 주제, 이거 진짜 역설적이고 흥미진진하거든요. 이른바 완벽함의 역설인데요. 지저분한 삶과 좋은 컨텐츠가 우리를 어떻게 더 젊게 만드는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꽤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대체 왜 동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하고 엄청나게 깨끗한 도시들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말이죠. 사회가 발전하고 거리가 반짝반짝 청결해지고 범죄율이 뚝 떨어지면 사람들이 당연히 더 행복해지고 생명력이 뿜어져 나올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서울이나 도쿄 같은 세계적인 메가시티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시스템도 완벽하게 굴러가죠.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이나 번식 같은 아주 본능적인 생명 활동과는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첫 번째 파트, 완벽한 사회의 치명적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극도로 효율적인 삶, 그러니까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삶을 갈망하는 사회에 살고 있죠. 당장 2024년 도쿄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무려 0.96입니다. 책에 따르면요, 거리가 안전해지고 청결해질수록 우리 자신도 그 완벽한 환경에 걸맞은 흠결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우리 늘 그렇잖아요. 가성비, 시정비 이런 거 쉴 새 없이 계산하고요. 성공을 향해 위로만 올라가려는 피라미드 꼭대기만 쳐다보게 만들죠. 결국 이게 무슨 결과를 낳았을까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용과 위험에 대해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마저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거죠. 여기서 시간을 좀 거슬러서 1960년대나 70년대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때 거리는 좁고 지저분했고 사방이 공사판이라 소음도 엄청났죠.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위법 행위도 막 난무하는 꽤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일엔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그 펄떡이는 활력이 넘쳤거든요. 반면 지금은 어떤가요? 위생적이죠. 수명도 길어졌죠. 겉보기엔 완전히 질서정연한 낙원 그 자체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90년대 이전 사람들이라면 신경조차 안 썼을 아주 사소한 일들에도 진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끊임없이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죠. 위험을 절대적으로 피하려는 이 지나치게 쾌적한 사회가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더 불행하고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숨막히는 완벽함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두 번째 파트, 갈등이 만드는 창조의 불꽃입니다. 자, 티끌 하나 없는 무균실 같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안전하기만 한 삶이 오히려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막다른 길이라면 우리에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브 융의 통찰을 빌려볼까 하는데요. 책에 따르면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의 현상이며 에너지는 대립항의 존재 없이는 결코 생길 수 없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뜨거움이 있으려면 차가움이 있어야 하고 높음이 있으려면 당연히 낮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내면의 충돌이나 대립, 우리가 평소에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귀찮은 갈등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뿜어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갈등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을 그냥 무조건 피해야 할 나쁜 스트레스로 볼 게 아니라 창조의 불꽃으로 보는 거죠. 갈등은 우리 안에서 감정이라는 뜨거운 불을 피워 올립니다. 이 감정은요,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연금술의 따뜻한 불꽃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강철이 부싯돌과 탁 하고 맞부딪히면서 의식의 빛을 번쩍 뿜어내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과도 같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갈등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이런 찌릿한 마찰 없이는 우리의 그 깊고 무한한 무의식 속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도, 어떤 창조물도 절대 탄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매사에 철저하게 합리성과 이성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말하는 이성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성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한쪽 편에만 서서 안전한 길만 필사적으로 고집하죠. 하지만 그렇게 내면의 복잡함을 외면하고 흠집 없는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점점 더 쪼그라들고 맙니다. 새로운 창조나 도약은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소 어설프고 모순 덩어리에 때로는 혼란스러운 그 지저분한 부분들까지 꽉 껴안을 때 비로소 진짜 생명력과 창조성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신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물리적인 우리 몸의 이야기로 넘어갈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노화를 늦추는 뜻밖의 비결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긍정적인 정신적 자극이나 내면의 역동성요, 실제로 우리 몸의 물리적인 노화 시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안티에이징 습관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땀 흘리는 규칙적인 운동, 몸에 좋은 건강식, 명상, 꿀잠 자기,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네, 다 너무 훌륭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죠. 세포나 DNA 수준에서 젊음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리스트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짜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무기가 과연 뭔지. 네 번째 파트, 운동보다 강력한 문화예술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혹시 좋은 문화예술을 즐기는 게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것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의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사실 짐작이나 하셨나요? 이 진짜 흥미로운 비교 데이터 한번 보시죠. 기사에 따르면요,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엄청난 사실을 하나 밝혀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노화 속도를 4% 정도 늦출 수 있다는 건 다들 고개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매주 1회 이상 전시회를 가거나 좋아하는 음악에 흠뻑 빠져보거나 깊이 있는 책을 읽는 등 예술과 문화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노화 속도가 정확히 똑같이 4%나 느려졌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특히 이 놀라운 연관성은 4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진짜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해주는 후성 유전학 시계, 피노에이지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생물학적 나이를 평균 0.5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젊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문화예술 활동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무려 1년이나 더 생물학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좋은 컨텐츠를 경험하는 게 노화를 늦추는 데 있어서 운동보다 무려 2배나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거예요. 헬스장 가는 것보다 미술관 가는 게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해준다니 진짜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몸을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과학적 근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좋은 컨텐츠나 훌륭한 예술 작품에 깊이 빠져들 때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감동과 아주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되죠. 바로 이 과정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 낮춰주고요. 염증 수치도 떨어뜨리고 심지어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다 수준이 아니에요. 뇌를 깨우는 인지적 자극, 마음을 울리는 감정적 자극, 거기에 사회적 교감까지 폭발적으로 융합되면서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부터 건강을 바꿔놓는 거죠. 아까 카를 융이 말했던 그 감정과 갈등의 찌릿한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몸을 진짜 젊게 만드는지 과학이 아주 멋지게 증명해낸 셈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나의 줄기로 예쁘게 엮어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파트, 기적 같은 오늘을 만끽하기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죠. 삶에서 너무 기적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삶 전체가 이미 기적이니. 네, 맞습니다. 무균실처럼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해야만 한다는 이 현대사회의 숨막히는 압박감, 그리고 매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크고 작은 충돌들, 그런 복잡하고 지저분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생각하고 훌륭한 문화예술에 감동하며 무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 이 살아있음 자체가 이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기적 속에 살지만 바쁘고 혼란한 삶 속에서 이를 쉽게 잊고 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나는 기적, 좀 더 현명하게 창의적으로 나이 드는 기적, 조금은 어설프고 누추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감당하는 기적, 특히 오늘이라는 소중한 기적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옵니다. 늘 감사합니다.